과거에 우리가 닷컴 열풍이라고 했던 2000년도 네.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난 사실은 그때 주식을 시작을 해서 네. 그냥 뭐 종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사면 그날 내리면 그 다음날 또 오르고 막 그랬던 시점인데 어찌 보면 지금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네. 나는 그때 주식을 시작을 해서 네. 사실 실패도 많이 겪고 네. 밑바닥에도 많이 갔다 와 봤고 11월에 이제 여행을 가서 괌에서 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전신마비 경추가 나가면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하고 재활을 한 2, 3년 열심히 하고 네. 네. 사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주식을 바닥에 사야 된다. 네. 사실 전신마비로 좀 고생을 하고 네. 지금도 휠체어도 좀 타고 네. 아시잖아요. 네, 그죠? 알죠. 제가 다친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네. 47. 그러니까 17년 전에 다친 거지. 네.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급등주하고 뭐 빨리빨리 매매해서 성과를 크게 내고 수익 많이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다치고 나서 이 달리기 못 하잖아요.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주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빨리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가면서 누리면서 성과를 내는 거, 천천히 보면서 가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야, 주식도 이런 방법을 해줘야겠다. 사람들한테 진짜 실망을 주거나 왜냐하면 주식으로 한 번 돈이 이렇게 되면 그냥 뭔가 이렇게 다 다운이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뭐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가장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잠깐 3,000%로 잠깐 빠져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잘하라고 그래요. 손실나면 빨리 잘라버리라고. 물론 그 얘기가 매매하는 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손절 몇 번 하다 보면 원금이 많이 깎여서 그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절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봐. 주식을 사면서 손절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봐. 손해보고 팔지 않을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싸게 사는 거. 조금 흔들리면 조금 빠지면 주식을 바닥에서 사면 손절할 일이 없어요. 나는 손절을 안 합니다. 손절할 사람은 싹 다 손절하고 야 그럼 그 가격 그래. 그 가격.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지면 좀 더 사거나 기다리면 돼. 이 훈련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리고 천천히 성과를 내는 걸 가다 보니까 바닥에 사서 길게 가는 거, 멀리 가는 거. 가진 게 시간이에요. 응? 돈은 둘째치고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쏟아볼 수 없는 시간을 우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꼭 느린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물어서 뛰어가는 것보다 휠체어 타고 가는 게 좀 느리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토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개미는 하루 종일 평생 일만 할 거예요. 사자는 계속 쉬고 잡니다. 배고프면 일어나서 때가 되면 큰 먹잇감을 사냥을 합니다. 내가 주식책을 28살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도 하고 그런데 간혹 요즘에 어느 분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예전에 처음 쓰셨던 책들 구해서 보고 싶은데 팔지도 않고 그거 굳이 찾아서 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내가 뭘 한다고 썼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좀 솔직히 얘기하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의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알고 있던 건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었더라. 그러니까 승부를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승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기면 크게 먹고 지면 크게 잃고 뭐 이런 방법. 매매법이었죠. 그렇죠. 매매법이었어요. 주식은 보통 매매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이렇게 뭐 고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산가들도 있고 근데 또 그분도 잘해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자꾸 사고 파는 건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꾸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이냐. 무슨 전문 트레이더냐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해. 주식시장 열리는 동안에 그럼 언제 와가지고 사고 팔고 들여다보고 긴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성과도 나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을 때 언제 어느 때 시장에 어떤 위기가 오고 공포가 왔을 때 내가 이게 먹을 거리가 생겼구나. 그죠?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을거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10,000원에서 10만 원 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10,000원에서 사는 게 좋죠. 그죠. 근데 10,000원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죠. 훈련이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00원에 있다라는 자체가 그치.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그냥 그 의미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알고 싶지도 않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있는 거지. 맞아. 네.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한국 주식도 관심 많고 네. 뭐 삼성전자 가지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거 갖고 네. 보셔도 돼요. 테슬라 언제가 저점이에요? 3월 달이에요. 어. 엄청나게 올랐지만 네. 지금도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좀 말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스타일이니까 다만 중요한 건 투자의 어떤 습관을 몸에 배면 네. 아 이건 내가 좀 늦었구나. 이건 나의 리그가 좀 떠났구나. 뭐 그들의 리그로 보는 거고 나의 리그는 아,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눈높이를 좀 낮춰서 지금 좋은 쪽 물론 그냥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네. 그냥 통상적이고 식상한 얘기를 하자면 네. 경기가 좋아지니 뭐 반도체나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어찌됐던 내년도에도 신재생이나 친환경 이런 네. 자동차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도 더 좋을 것이고 네네. 2차 전지 라인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트레이딩 하시고 매매하시면 돼. 다만 저는 오늘 매매가 아니라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세상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보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투자의 관점이라면 코로나 세상 이후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그죠? 이렇게 응어리 져 있고 이렇게 막혀 있고 갇혀 있던 수요가 풀렸을 때 네.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지금 뭐 매매를 한다면 뭐 좋은 것들 찾아서 이렇게 좀 하면 돼요. 잘 나가는 것들 뭐 하는 거 하면 되는 건데 네.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네, 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덜 오른 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시간 투자 앞으로 6개월, 1년을 보고 네. 천천히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가령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수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네. 물 속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 수면 아래에서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는 거. 그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사람들이 눈에 잘 띄잖아요. 네.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요. 음. 그리고 더 올라가면 산이 쌓이면 네. 꼭 섬처럼 네. 산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에 더 잘 띄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더 몰려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물 속에서 물 사야죠. 속에 있는 거 사는 거예요. 그때가 싸게 사는 거죠. 네. 근데 단점은 있어요. 아까 시간 투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시간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거를 조금 생각해 두고 그걸 염두에서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하면 주식을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고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거두고 싶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사람들만 장황한 기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망하지 않을 회사가 그러면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가 낫겠죠. 네. 대형주면 더 좋겠죠. 네. 시가총액 큰 거면 더 네.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한 200위권 안에 들어오는 회사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총이 뭐 5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이런 회사들보다 망하지 않은 회사가 네. 가장 최악일 때 사서 네. 가장 좋을 때까지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밑바닥일 때 사서 가장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대차가 제가 유튜브에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 10년 만에 온 기회라는 건 뭐냐면 10년 동안 현대차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래를 보니까 이 현대차가 그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사실 우리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만 보는 거지만 하지만 미래 친환경 차들, 뭐 전기차, 수소차를 뭐 양쪽으로 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재료들은 많이 있죠. 그거는 뭐 배제하고 얘기를 하면
10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는데 10년 만에 기회서 이제는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변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바로 본격적인 그 지점. 네. 그러면 내가 그럴 때 이 회사는 현대차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최악일 때 사서 앞으로 변하는 과정을 차근히 누리면 되겠죠. 음. 엄청나게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계속 진행이에요. 내년으로 네. 계속 가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언제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목표가를 잘 제시를 안 해요. 목표가 한계를 두는 순간 그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나는 내가 목표가를 정하지 않고 가는 방향만큼 가다가 네. 아 이쯤 되면 이제 뭐 종착역이 왔다. 이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목표가를 두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러죠. 자, 현대차는 내년도에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아이오닉 5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용 플랫폼 eGMP도 내년부터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새 버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출시되면 여러분들 그건 한번 구경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네. 그럼 들고 가야지 그걸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봐야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뭐 허리에 팔든 네. 어깨에 팔든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가든 이건 사실 수익이 나면 뭐 팔면 되는데 어느 정도 먹었다 치면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꾸준하게 이기려면 꾸준하게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네. 그 습관이 뭐냐? 잘 사고 파는 거? 차트 잘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책을 28살 때 처음 썼다고. 네. 거기는 차트 보고 하는 이런 급등주를 매매하고 하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선이 굵은 투자라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공 투자의 어떤 지름길? 지름길을 찾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좋은 습관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돼요. 네. 내가 잘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막 분산하라고 그래요. 네. 포트폴리오 바닥에 있는 걸 막 분산을 해요. 네. 낚싯대를 던진다라고 그래요. 툭툭툭툭. 돈 많으면 낚싯대를 더 많이 던지면 돼요. 던져놔. 그러다 보면 그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애도 올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기가 안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가 미끼만 좀 먹고 간 거예요. 다시 미끼를 달면 돼. 아니면은 야 1번, 2번, 3번 낚싯대는 그냥 안 움직여. 그런데 4번 낚싯대가 물었어. 고기가 물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 더 사면 올라가. 돼요. 더 사면 돼. 걔를 좀 더 사면 돼. 나머지 낚싯대는 냅두고. 그러다가 어느 낚싯대가 갑자기 휘청휘청 돼요. 거기다 힘을 좀 더 줘서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더 사주면 돼. 왜 이게 가능하느냐? 꼭대기에서 주식을 안 사면 이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바닥 낚시를 하면. 네. 그렇게 되면 1번 낚싯대가 가만히 있어도 1번부터 5번까지 가만히 있어도 6번, 7번이 뜨면 조금 더 사서 성과를 내면 되고 나머지는 가만히 냅두면서 가면 그러다 보면 다시 1번 낚싯대가 고기가 문다. 그럼 걔한테 조금 더 실어주면 되는 이게 건강 해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 재테크인 거죠. 네, 이게 말 저는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투자다라고 생각해요. 한 방에 부자 되려 그러면 진짜 고달파지는 것 같아요. 대박을 맞는다는 거. 대박을 쫓으면 대박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좀 약간 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을 사서 5배, 10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20배 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예요. 투자 인생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인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자기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대박을 맞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4만 원대 초반대 내가 좀 고액으로 투자금 봐. 삼성전자 한 10억 정도 사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20억 됐죠.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따지면 한 7, 8개월 걸렸잖아요. 8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몸만 바쁘게 자꾸 사고 팔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돈 버는 거예요. 쌀 때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좋은 습관을 툭툭툭툭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또 대박도 나요. 그거를 앞으로 그 방법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씩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중에서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 이런 쇼크 같은 게 이게 오긴 또 올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과거에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막 그렇죠. 차화정 뭐 어쩌고 네. 저쩌고 해갖고 중국 관련주들 막 네. 엄청난 성과를 아무래 막 내고, 난리 나고. 막 난리 나고, 뭐 조선주가 막 폭등을 네. 하고 막 이런 세상이 변할 때 또 뭐가 있었느냐? 2008년 금융위기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하고. 네. 우리는 이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진짜 역대급 위기가 오면 항상 그것이 기회가 됐다라는 거. 2009년에 확인한 거 2009년부터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세상이 변할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세상이 변할 때 네. 세상이 좀 변화. 악재가 찾아오면 그런 것들이 악재가 어떤 정말 무게감 있고 쇼크를 많이 주면 많이 주고 시장을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아이폰이 처음 나왔죠. 네.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면서 핸드폰이 이제는 컴퓨터 역할도 하고 노트북 역할도 하고 네. 그래서 아이폰 관련한 종목군들 뭐 부품, 스마트폰 부품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소위 말하는 컨텐츠 안에서는 뭐 게임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올랐겠죠. 뭐 카메라 부품이 뭐 엄청난 맞아요. 그때 막 옵트론텍 이런 거. 그렇지. 그리고 뭐 파트론 전기차, 뭐 이런 거. 전기차, 네, 네. 2차 전지 이런 것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뭐 5G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큰 성과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떤 거에 또 투자하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 같은 거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네. 실적이 변할 때예요. 실적이 변할 때. 자, 주가는 후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선행합니다. 실적에 선행해요. 네. 아까 현대차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네. 현대차 실적 계속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전매율도 빠지고 뭔가 돌파구를 못 찾다가 이제 스물스물 뭔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6개월 변하고 말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변하고 있고. 그죠? 물론 이번에 충당금 쌓은 악재 이제 일시적이고 네, 네. 실적은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실적이 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좋아서 야, 이 회사는 5년 동안 실적이 너무 좋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어. 그거는 이론 책에서 나오는 방법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최악일 때 사야 돼요. 지금 최악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죠. 항공업종도 위축이 됐어요. 네. 얼마 전에 대한항공 주가를 한번 보세요. 네. 대한항공 요즘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아니 왜 오르겠어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면세점 같은 것도 거의 뭐 맛이 갔죠. 아사 직전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더 안 떨어져요. 그게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앞으로는 더 나빠질 일이 있을까? 네. 서서히 좋아질 그죠? 정상화만 돼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슬슬 올라가는 거고. 네. 요즘 여행주가 오르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미 2달째 오르고 있는데 네. 여행주는 왜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된다고 그치.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미 실적은 최악은 나왔으니까 앞으로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저평가된 게 있을까요? 여전히. 웬만한 것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여전히 싼 게 있을까요? 반도체 쪽 좋아질 거고요. 아마 2차 전지 이런 것도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지금 뭐 크게 이렇게 가격 메리시 있느냐 누릴 사람들이 누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 반도체, 뭐 장비, 그다음에 뭐 소재 쪽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 부품 쪽 있어요.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친환경초 이런 쪽이랑 같이 엮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세상 이후를 바라본다. 네. 코로나 세상 이후가 뭡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네. 뭐 모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 뭐 돈 쓰러도 쇼핑도 나가고 쇼핑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쇼핑으로 할 때 못 느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항공 여행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소위 우리 이제 중국주로 많이 얘기하죠. 네. 소위 뭐 면세점, 화장품, 뭐 카지노, 네. 면세점 뭐 있으면 신세계, 호텔 신라, 네. 그 다음에 뭐 백화점 관련해도 마찬가지, 뭐 롯데 쇼핑이나 네.
그다음에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대장주, 아모레지, 파라다이스, GKL, 그죠? 이런 것도 아하. 다 거기에 맥락이 되는 네. 거고요. 대한항공 아까 얘기했던 대한항공, 뭐 진에어, 그다음에 뭐 모두투어니 하나투어 이런 것도 하나투어도 사실은 다들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버티고 있더라고. 네. 그죠? 그거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막. 그러니까. 네. 근데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버티고 있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뭐 그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연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럼 엔터주들은 이미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또 컨텐츠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애들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CJ, CGV 이런 거. CJ 그룹주도 네. 최근에 제가 지난주부터 네. CJ 라인도 네. 지주회사 CJ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아.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CJ, CGV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오르고 있죠. 한번 보세요. 그 완전 싸죠. 아니, 뭐 저평가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물론 어쨌거나 겁나 맞아. 싸다는 거죠. 겁나 싸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 바닥에 있는 건 시장의 인기주가 아니에요. 비인기죠. 비인기주. 그러니까 요런 것들 좋아하는 그들의 우리의 리그. 그다음 거기서부터 주가가 가령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갔을 때 저 종목군들의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재미나죠. 네. 이제 백신이 이제 슬슬 이제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분기부터 접종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집단 면역을 갖는 것이 내년 말로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은 또 그걸 미리 선반영하니까 네. 그때 코로나 세상에서 소위 피본 종목군들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 쪽에서도 뭐 지금 이런 것도 또 있지만 뭐 화학준이, 뭐 철강준이, 조선준이, 그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건설준이 이런 애들도 사실은 이미 바닥치고 서서히 올라가고 네. 있는데 내년까지도 저는 이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포스코가 저 20살 때부터 빠지기 엄청나게. 시작해가지고 극단적인 최악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네. 돌아설 때 그리고 서서히 좋아질 때 요즘 이런 거 있어요. 아까 포스코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OCI 아세요? 아, 예, OCI 완전 태양광. 예. 태양광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줬던 종목입니다.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만드는 네. 원석을 만드는 거죠. 네. 원재료를 만드는 네. 거죠. 무라고 생각하면 물을 슬라이스를 치면 웨이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OCI라는 회사가 안 없어졌어요. 다들 없어졌는 줄 알아.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그죠? 근데 내가 그 회사를 2달 전에 예.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OCI. 지금도 장기 투자. 근데 그 회사는 적자예요. 예. 올해도 적자예요. 작년에는 대규모 적자였고 예. 올해도 적자인데 좀 덜 적자예요. 덜 적자예요. 싸게 사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인 게 그 종목이에요. OCI.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OCI 많이 올랐던데 한번 근데. 보세요. 2달 전에 어땠는지, 네. 10월 달에 어땠는지. 오늘 종가는 93,000원대예요. 네. 그죠? 그리고 아직도 10만 원 못 갔구나. 네, 맞아요. 지난 그 10월 달 6만 원대 우리가 6만 원대 뭐 중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직 이 종목은 종착역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OCI 26,000원대도 있었어요? 네, 26,000원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에서 뭐 제가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네. 뭐 셀트리온 얘기 많이 하면 되는데 사실 어디 가든 다 들을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런 식상 내용은 좀 배제하고 지금 얘기를 OCI.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신기하죠. 네. 도대체 위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은 잘 이런 것도 올랐나?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올랐어요? 오르겠죠. 이 감각이 좀 있다니까. 그죠? 건설 해외 수주가 많이 이거 해외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같은 거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아직도 맞죠. 싸구나. 이런 것들은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매매한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게 아작난 주식의 그렇죠.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살아남았죠. 예. 그러니까 최악을 이미 확인했고. 재미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뭔가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요. 투자 금액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네. 스타일도 달라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잘 어울리는데 내가 어울리지 않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힙합하는 분들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면 쳐보세요. 어색하죠.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본인에 맞는 투자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들, 아니면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접적으로 책도 보고 하잖아요. 네.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죠? 아니, 매매로도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잖아요. 맞죠. 네. 이거는 매매가 잘못됐다, 투자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돼요. 네. 투자 금액이 많아도 매매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왜? 버는 돈이 다르거든요. 그죠. 하지만 대다수의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면서, 저는 그 주의예요. 네. 뭔가 본인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차근히 내가 힘겹게 또 힘들게 벌어서 모아둔 돈, 소중한 돈을 네. 그냥 뭐 우리 소위 내동매매라고 하는데, 네. 뭐가 막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 뭐 따라잡아서 내 친구도 그거 샀으니까 너도 그거 사봐야 돼. 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투자의 안목을 가지고 이 기업 가치가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고 내가 시간 투자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가치는 가겠구나. 그럼 나한테 이 정도의 성과는 만들어지고 이 정도의 투자는 할 수익은 만들어지겠구나. 네. 난 그 사이에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저는 거예요. 그거 그런 투자가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왜 실패해요? 그런 투자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이 잘 가면 실패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샤프 레이시오를 내는 거예요. 내가 시장 대비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스스로 성과 평점을 해요. 맞아요. 아니 그 처음에 진입할 때는 네. 내 비교 대상이 이거. 네. 아유 은행보다 잘 벌면 되지.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렇지. 지수 많이 오르네. 네, 그치. 빠질 때는 얘기 없어요. 왜냐면 내 건 덜 빠졌으니까. 아, 맞아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네. 비교하는 거. 맞아,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투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 철학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뭐 누가 목표가를 얼마를 줘서 여기까지 간다. 그럼 이미 진작에 다 사실은 올해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들도 중간에 저 밑바닥에서 조금 먹고 판 사람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제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저쪽으로도 건너가야 되고 또 내 거는 내 거는 좀 안 가는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으니까 또 저쪽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올해 내가 주식 투자를 최소한 반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가 아무 성과가 없다. 이분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남의 돈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면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시장이랑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분들의 그거랑 내 돈 가지고 사실 내 돈이 뭐 100년 동안 있던 뭐 후손한테 물려주던 그거 내 마음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야, 무슨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고 기관 투자들도 연입하는데 네.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입을 하고 네. 그래서 뭐 환매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펀드 환매. 그렇죠. 환매가 계속 많아지고 야, 나 그냥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아. 맞아. 내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더 투자 성과도 더 좋아. 자신감을 좀 얻는 것 같아요. 공모 시장이 막 다 죽었던. 소액이라도 무조건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쇼크가 왔다는 걸 알거든요. 야, 이거는 일반 사람 잘 모르는데 이건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네.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 있어야 네.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장을 벗어나면 벗어나 있다가 쇼크 오면 들어가야지. 이러면 다 지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뒷부. 맞아요. 한참 네. 뒷북질. 시장 안에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열심히 일해서 목돈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네. 내가 시장에 있지 않으면 주가 지수가 빠졌는지 올랐는지 알게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죠. 근데 반대로 시장에 머물면서 내가 몰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면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 버는 사람은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빠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총알도 있는 사람. 그렇지. 이 사람만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 네. 여유 자금 항상 두고 네.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네. 기회는 늘 1년에 한두 번씩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주식을 바닥에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물려도 기다리면 된다. 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빼고 최저점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을 사서 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시간을 줘갖고 서서히 올라와서 이 선을 넘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물려있던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해. 그렇죠? 그렇죠. 물려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이게 맞아요. 이게 2008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0% 넘어가야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손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 손절 3번 연속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0%.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거는 다시 채워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할 때 내가 손절 안 할 주식을 손절 안 할 타이밍에 좀 떨어지면 조금 더 사거나 기다릴 수 있는 거 익은 거를 사고 100%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의 비법이 있어요. 물론 싸게 사는 것도 많지만 네. 20-30% 수익이 나면 네. 조금 편안해져요. 주가가 좀 흔들려도. 네. 30-40% 수익이 나잖아요. 40-50%가 수익이 나면 네. 좀 편해져. 5%, 10%, 15% 떨어져도 네.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3%만 5%만 올라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100% 못 얻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야지 되는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 자릿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초기에 나야 그죠? 계속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친구의 스타일은 너무나 뻔하거든요. 나는 항상 미리 시작합니다. 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네. 그리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네. 저건 지금 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조금 오르고 한두 달 지나면 두세 달 지나잖아요.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20%만 올라도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서 올려준다고. 우린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남들이 다 올려주니까요. 이런 투자의 방법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내가 못 올리니까 어차피. 그죠. 남들이 올려줘야 돼. 기다리면 돼요. 그 남들이 올려줄 거면 남들 오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불 깔고 미리 누워 있든지 방석을 깔고 앉아 있든지 네. 싸게 사는 장점이 있죠. 가령 시장에 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셀트리온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셀트리온 나 지금 주가에서 절반 떨어지면 살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수개월 전이나 아니면 진짜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매수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싸지면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고 그죠? 대신에 비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쌀 때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인기는 없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주가가 아까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스물스물 오르면 사람들 눈에 잘 띄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들어오고 또 좀 오르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오르는 건 아니겠죠. 재료도 만들어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는 어떤 투자예요. 물속에 있을 때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 물속에서 투자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싸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내가 월급쟁이들은 목돈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젊은 사람들 자산이 없잖아요. 모아놓은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캐시플로우를 자산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얘를 키워야 되는데 얘가 물속에 오래 있으면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사자처럼 투자하세요. 그리고 거북이처럼 가십시오. 목적지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토끼처럼 하지 마시고 사자처럼 거북이처럼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시죠. 네, 이현상 대표님 모시고 오늘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